매달 분배금 받으면서 코스피 상승도 같이 타는 커버드콜 ETF. 제가 직접 담은 두 종목, 코스피가 몇 달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것 같고 안 들어가면 또 놓치는 것 같아 망설이게 됩니다.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저는 이런 구조를 찾았습니다. 올라도 웬만큼 같이 오르고 매달 분배금도 들어오는 ETF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이 구조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왜 두 종목을 나눠 담았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재테크 잘해서 은퇴한 어쩌다 은퇴자입니다. 꾸준히 재테크를 공부하고 지수 장기 투자를 실천해온 장기 투자자로서 오늘은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내 커버드콜 ETF 두 종목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두시고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버드콜이라는 말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식을 보유한 채로 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달 누군가에게 팔아 월세처럼 돈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신 아파트 가격이 그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초과 상승분은 권리를 산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ETF 형태로 포장되면 이 전략을 소액으로 코스피 200 전체에 분산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자 피터 번스타인이 한 말인데, 리스크는 없앨 수 없다. 다만 이전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커버드콜이 딱 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리스크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프리미엄이라는 현금 흐름을 얻는 것입니다. 공짜 점심이 아니라 트레이드 오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커버드콜 ETF도 세대가 나뉩니다. 1세대는 콜옵션을 100% 고정 매도합니다.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내 것이 아닌 구조입니다. 2025년 코스피 강세장에서 1세대 커버드콜 ETF를 보유한 분들이 아쉬움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세대는 다릅니다. 목표 프리미엄을 설정해두고 그 비율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옵션 매도 비율을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를 때 상당 부분 같이 올라가면서도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제가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입니다. 종목 코드 498400, 삼성자산운용이 2024년 12월에 상장한 2세대 커버드콜 ETF입니다. 총 보수는 연 0.39%입니다. 이 ETF의 핵심은 타겟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목표 프리미엄 15%를 달성하는 비율로 매주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그 덕분에 코스피 200 지수 상승에 약 72에서 80% 수준까지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1세대 커버드콜이 상승을 거의 못 따라가는 것과 확연히 다른 구조입니다. 목표 연간 분배율은 17%입니다. 프리미엄 15%에 배당 2%입니다. 2025년 실제로는 기준가 13,740원 대비 총 1,954원을 분배했습니다. 연 14.22% 수준입니다. 월별로는 최저 132원에서 최고 202원 사이였습니다. 수익률도 인상적입니다.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190.95%입니다. 이 숫자는 2026년 코스피 급등 구간이 포함된 것이라 그대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커버드콜 구조상 지수보다 덜 오르는 것이 맞지만 1세대 커버드콜보다 상승 포착력이 확연히 차이납니다. 2026년 4월 기준 1개월 수익률이 10.43%로 같은 기간 1세대인 타이거 200 커버드콜 8.98%보다 높았습니다. 순자산은 2026년 5월 기준 약 5조 8,630억 원입니다. 국내 커버드콜 ETF 중 1위입니다. 왜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느냐고 물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이 ETF의 분배금 대부분은 국내 장내 파생상품 매매 차익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연간 17% 분배금 중 프리미엄 15%는 비과세이고 배당 2%만 배당소득세 15.4% 대상입니다. 1억 원 투자 기준으로 연 1,700만 원을 분배받는다고 할 때 실제 세금은 배당 200만 원에 대한 약 31만 원 수준입니다. 세금의 대부분이 이미 비과세이므로 절세 계좌 없이도 세제 효율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입니다. 종목 코드 475720 KB자산운용이 2024년 3월에 상장한 국내 최초 위클리 커버드콜 ETF입니다.
총 보수는 연 0.30%로 코덱스보다 낮습니다. 라이즈는 코덱스와 달리 보유 현물과 동일 명목 금액의 콜옵션을 100% 완전 매도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총 월 약 8번 매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구조를 2세대라기보다 위클리 주기를 업그레이드한 진보형 1세대로 봅니다. 타겟, 즉 목표 프리미엄 설정이 없고 상승 포착이 약 50%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세대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12개월 연환산 분배율은 약 14.9%입니다. 2026년 5월 분배금은 좌당 265원으로 상장 이후 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라이즈의 과세 표준액을 보면 분배금 중 과세분이 극히 낮습니다. 2026년 2월 분배금 200원 중 과세분은 3원에 불과했습니다. 분배금의 대부분이 비과세라는 점은 코덱스와 동일합니다. 순자산은 2026년 6월 기준 1조 319억 원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절세 계좌인 ISA와 연금저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덱스를 일반 계좌에, 라이즈를 절세 계좌에 나눠 담아 계좌별로 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단순합니다. 라이즈는 상승 포착이 제한적인 대신 분배 수치를 극대화하는 구조이므로 절세 계좌에 담아 배당 과세분까지 아끼면서 장기 현금 흐름 목적으로 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ETF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승장 참여도는 코덱스가 약 72에서 80%, 라이즈가 약 50%입니다. 목표 분배율은 코덱스가 연 17%, 라이즈는 연 12에서 15%이지만 실적은 15에서 18% 사이였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코덱스 190.95%, 라이즈 137.46%입니다. 이 차이는 코스피 급등 구간에서 구조적 상승 참여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어느 것이 낫다고 단정하기보다 성장도 원하느냐 아니면 현금 흐름 극대화가 우선이냐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짚으실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커버드 콜은 주가가 많이 올라도 내가 덜 오른다는 트레이드 오프를 전제로 합니다. 이 구조를 납득한 뒤 들어가야 급등장에서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분배금을 확정 수익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배금이 지급될 때마다 기준가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상승장에서는 기준가 상승이 이를 메워주지만 횡보나 하락장이 길어지면 분배금을 받으면서도 원금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분배율 숫자만 보고 들어갔다가 지수는 더 오르는데 내 ETF는 덜 오르는 것을 보면서 판단이 흔들립니다. 커버드 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적합하지 않은 시점에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오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분배금을 재투자하거나 생활비로 활용하는 흐름이 자리 잡힙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든 내리든 프리미엄은 꾸준히 들어오고 계좌 구조에 맞게 나눠두면 관리도 단순해집니다. 시간이 일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커버드 콜 ETF는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상승 제한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꾸준한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고점처럼 보이는 시장에서 쉬이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2세대인 코덱스는 그 대가를 줄이면서도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했고, 위클리인 라이즈는 프리미엄 수취 빈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들어가기 무서운 시장에서 조금씩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프리미엄으로 부분 버티는 전략을 찾는 분이라면 눈여겨볼 만합니다. 수익률 숫자가 크게 보일수록 그 이면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오랜 재테크 공부를 통해 체득한 습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두 ETF를 계속 모아갈 예정입니다. 구조를 이해한 채 느리고 꾸준하게 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